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요, 딱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결과가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끝일까요? 사실 그 뒤에는요, 우리 선택 하나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연쇄 효과를 꿰뚫어보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이익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이면 된다.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공식처럼 들리죠? 과연 그럴까요? 그 단순한 공식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는지 한번 볼까요?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면 네, 당연히 이익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1차 효과예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서비스 품질은 뚝 떨어지고 실망한 고객들은 등을 돌리고 결국엔 브랜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연쇄 반응이 빵 터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차 효과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 개념, 고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첫 번째 결과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게 또 거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전체를 읽어내는 지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명백한 고차 효과를 뻔히 보면서도 단기적인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실패 사례를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한 소매업체가 있었어요. 단기 이익률을 높이려고 직원도 줄이고 재고도 줄였습니다. 1차 효과는 성공적이었죠? 숫자는 아주 예뻐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장 서비스는 엉망진창이 되고 손님들이 찾는 물건은 맨날 품절이에요. 당연히 고객 경험은 최악으로 치닫고 결국엔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객 기반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이죠. 지금 당장 엑셀 시트 위에서 좋아 보이는 그 숫자를 만드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와 브랜드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요.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아주 특별한 질문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투자의 현인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죠.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다시 낳는 결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고차 효과 사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과에만 집중할 때 그는 그 결과가 낳을 또 다른 결과, 그리고 그 다음 결과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함과 비범함이 갈리는 거죠. 레이 달리오,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이 사람들을 보세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이들의 질문은 놀랍게도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지나? 이게 아니라 이 결정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묻는 거죠.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는 어떻게 되지? 어떤 복리 구조가 만들어지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정 하나가 전체 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몇 수, 몇십 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냈을까요? 위대한 사람들의 머릿속 설계도를 한번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는요, 이 고차 효과 전략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아마존 어땠나요? 무료 배송에 저가 정책으로 엄청난 적자를 냈잖아요. 1차 효과만 보면 이건 진짜 최악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고객들은 아마존에 열광했고 이건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류,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구축해서 AWS라는 또 다른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철학, 변하지 않을 것들에 집중하라는 이 말이 아마존의 그 모든 적자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본질, 바로 고객 가치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시간을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 효과 관점에서만 보면 테슬라는 오랫동안 막대한 연구 개발비 때문에 적자만 내는 문제 많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고차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적자는 사실 생산 효율, 배터리 기술, 그리고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리적 우위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경쟁사가 돈 주고도 절대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성벽, 해자를 파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로 여러분도 이런 장기적인 시야를 훈련하고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자꾸 단기적인 관점에 갇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첫째, 우리 뇌 자체가요, 복잡한 연쇄 반응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때요? 분기 실적이나 연간 보너스처럼 단기 성과에만 보상을 하잖아요. 10년 뒤를 내다보는 훈련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질문 체크리스트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나면 이 결정의 다음, 또 그 다음 결과는 뭘까? 둘째, 시간 단위를 쭉 늘려보는 겁니다. 이 결정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보일까? 마지막으로 이 결정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고차 효과를 생각한다는 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연쇄 반응을 바로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가장 깊이 있는 성공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눈앞의 성과를 넘어서서 지금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읽어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야 할 결정 혹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그 결정이 만들어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